안녕하십니까, 크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청기노설의 주제, 경륜 프로 사이클 선수들은 왜 이렇게 동호인보다도 자전거를 로드를 못할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제가 청기노설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약간 돌아가 보자면 경륜 종목에 대한 훈련 방법을 정신력 훈련이 많았어요. 고통을 이겨내고 극한의 거의 죽음에서 살아남아야 진정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외인 부대처럼 굉장히 강도 높은 훈련이 많았죠. 가장 훈련 중에 힘들다면 맥박을 180 이상으로 해서 몇 시간 동안 탈 수 있는 로드 훈련이 아마 가장 극한의 고통 훈련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장거리면 장거리, 아니면 새벽 구보, 쪼그려 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이 아작났던 선수들도 많았죠. 그때 당시 나왔던 선수들이 정신력이나 이런 건 대단했죠. 저도 굉장히 힘든 군 생활을 전역을 했지만 웬만한 특전사 출신들도 절레절레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훈련을 받고 훈련을 약 1년간 졸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훈련원 쪽, 영주 쪽으로는 오줌도 싸지 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희 때는 굉장히 힘들고 핸드폰도 사용 못할 정도로, 지금 경륜 시합장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만큼 폐쇄된 규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지금은 전화도 쓸 수 있고 상당히 편하고 좋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졌잖아요. 실제로 군대도 좋아졌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훈련원도 상당히 좋아진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기아가 상당히 가벼웠어요. 저희 시험 볼 때만 해도 50에 15, 상당히 가벼운 기아로, 고정 기아로 시험을 봤어요. 시합 기아도 50에 14 정도로 프로에 나왔어도 이렇게 무거운 기아로 시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훈련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행의 감에 있어서 독보단 약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험을 볼 때도 50에 13이라는 어느 정도 묵직하고 무거운 기아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워와 근력이 없다면 이렇게 장거리 훈련으로는 우리가 크게 경륜 시합을 함에 있어서 0.0001초로 승부가 갈리는 그런 승부에서는 상당히 독약 같은 그런 훈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선수들이 자세라든지 폼이 많이 바뀌었어요. 폼도 바뀌고 훈련 방법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만 봐도 신인 때의 자세와 지금의 자세는 거의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아 가벼울 때는 약간 로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몸매와 자세였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무거운 기아를 빨리 밟기 위해서 전방 경사를 엄청나게 주는 그런 자세로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 장거리 훈련, 막 도로차로 장거리 훈련이 주 훈련일 정도로 그렇게 도로 타는 거를 좋아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가 장거리를 타다 보면 양평 쪽으로 가거나 남한산성 이런 데 가다 보면 동호인분들하고 같이 탈 때도 많았어요. 동호인들이 같이 가요 하면서 붙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막 너무 빨리 달리는 그런 시합하듯이 도로를 타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동호인들이 너무 빠르다 그러고 막 선수들하고 타서 너무 운동이 됐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선수들이 혹시 길 가다 동호인들을 만나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동호인들의 실력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게 예전에 20년 좀 더 됐을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도로 선수 출신의 2명의 경륜 선수가 그냥 유니폼을 입고 로드차를 타고 이제 장거리를 타고 있었어요. 천천히. 근데 그분들은 실력이 이렇게 도로 출신이고 중장거리 출신이다 보니까 경륜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호리호리하고 아직도 도로 선수의 몸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동호인 부대가 오더니
선수신가 봐요. 같이 타셔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예, 타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가다가, 이제, 속도가 좀 없었는지 동호인분 중에 한 분이 교대를 이제, 옆으로 나왔다 그래요. 이제, 병주라 그러죠. 그래서 바퀴를 막 빼려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앞에 끌고 있던 분이 약간 도로 자부심이 되게 컸던 분이에요. 뭐지? 하고 계속 바퀴를 빼고, 나오면 올리고 하다 오르막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시속을 점진적으로 계속 올렸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병주로 가던 분이 갑자기 교대를 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 병주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동호인 전체 랭킹 1위다. 내 실력이 지금 모든 대회를 통틀어 나가면 항상 1등을 하는 랭킹 1위다 하면서 주변 지인분들하고 자신이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교대를 하면서 거의 이제 흐르면서 이제 다른 구간으로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수가 뭐지? 그래서 이제 난 이렇게 힘을 70, 80%밖에 안 썼는데도 저렇게 흐르는데 동호인 최강자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동호인분들의 실력을 되게 낮게 봤다는 거죠. 그때는 그랬대요. 막 40km 좀만 올리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평지에서도. 이제 20년 전에 흐른 동호인분들이 이제 한 며칠 뒤에 이제 무슨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뭐 싸이월드나 뭐 근데 카페 같은 게 있었겠죠. 카페나 뭐 다음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거기서 올라왔대요. 뭐 역시 선수는 선수다, 프로는 프로다, 막 이런 그런 썸네일 같은 그런 그게 올라왔다 그래요. 그 정도로 동호인분들의 실력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프로를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이제 프로 선수들보다도 이제 동호인분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저도 동호인분들과 몇 번 이제 시합같이 이제 재밌게 이제 컨텐츠를 해봤는데, 야, 이거는 제가 뭐 교대도 못할 정도로 정말 지구력. 로드는 솔직히 극한의 훈련과 마일리지가 상당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경륜을 하다 보면 마일리지가 떨어지게 되고 파워 위주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수들이 못할 수 있죠. 아무리 국가대표 날구겼던 선수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바야흐로 그러고 한 10년이 지났죠. 10년이 지나서 어떤 샵을 운영하는 분이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야, 동호인분들 요즘 장난 아니야. 뭔 소리야? 동호인들이 잘 타봤자 거기서 거기지. 이제 그분은 동호인 최강자를 그렇게 가볍게 날렸던 기억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10년 뒤에 그 사이클의 인기와 발전된 그 동호인들의 실력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아직도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동호인분들의 실력이 20년 전에 그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아직도 동호인분들이 그렇게 잘 타는 걸 몰라요. 근데 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진짜 지금은 거의 선수급이라고 막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동호인분들이 훈련 방법도 좋아지고 이제 잘 타는 거죠. 경륜 선수들은 오히려 기아도 무거워지고 훈련 방법도 많이 바뀌고 예전에 그런 혹독한 훈련원에서도 장거리 훈련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뭐 국가대표에서 날고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도 이제 요즘 동호인 대회를 나가면 30등 안에 드는 것도 자신이 없다고 제 인터뷰에서도 밝힐 정도로 동호인들하고 대회 나가면 자신이 없대요. 너무 동호인들이 잘 타가지고. 그 동호인분들의 실력이 많이 좋아지고 심지어 모 동호인 선수가 윤중원 선수라고 있어요. 소방관인데 트레이닝을 좀 받아가지고 장애인 그 텐덤으로 나가서 우승을 했지 뭐예요. 그것도 3관왕이나. 물론 텐덤 사이클은 이 시각 장애인의 실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파일럿이 안 받쳐주면은 절대 자전거가 나갈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
그 대단한 쾌거를 이뤘다는 게, 그 동호인분들의 실력이 올라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이건 하나의 무슨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선수들이 이제 경륜을 안 하고, 뭐, 로드로 전향해서 뭐, 한 6개월만 살을 빼고 몸을 만든다면은 또 대단한 실력이 다시 나타나겠죠. 장경구 선수가 경륜에 1년 이상을 몸을 담았다가 다시 로드로 가서 국가대표도 되고 국내 랭킹 1위로 바로 전향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업적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이클은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스프린터 능력을 발달시키고 싶다 그러면 뭔가 지구력이라든지 뭐 꼬개에서 힘든 그런 능력을 양극화죠. 한마디로 얘가 발달되면 얘가 좀 떨어지고 얘가 좋아지려면 얘를 좀 버려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마라톤 선수가 100m 달리기 시합을 나가서 우승할 수 없듯이 뭔가 서로 반대되는 지근 속근의 이런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같은 스프린터들만 모인 경륜 프로 시합에서도 지구력이 그 안에서도 지구력이 발달된 선수, 좀 더 발달된 선수가 있고, 순간 파워가 좀 더 발달된 선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각질이 또 많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와 이 경륜을 보자면, 이 스프린터, 경륜을, 이 트랙 선수를 비교하자면, 거의 정말 뭐 어느 정도까지는 동호인 중급자 정도까지는 도로를 좀 타는 분들을 경 선수가 충분히 더 잘 탈 수는 있겠지만, 야, 진짜 도로에 엄청나게 MCT도 나가고 우승하는 그런 선수들을 오르막 나오면 따라가지도 못할 거예요. 아무리 지금 갓 나온 진짜 다리가 너무 싱싱해서 뭐 그런 신인 선수가 아닌 이상은 한 2, 3년만 경륜 선수 트레이닝을 피지컬 트레이닝 위주로 하다 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경륜 선수들은 이제 도로를 많이 타요. 경륜 선수도 겨울 되면 도로 많이 타고, 뭐 여름에도 뭐 시합 없으면 그 주에는 한 번씩 이제 한강도 나가고 뭐 100km도 타고 뭐 신나게 탑니다. 근데 절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다가 뭐 경륜 선수들하고 동호인들이 라이딩 하는 것도 많이 요즘 뭐 남산 같은 데도 가고 이런 게 많이 인스타에 올라오는데 전혀 힘들지 않을 겁니다. 같이 타면은. 심지어 여성 라이더 분들하고 타도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타실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등치가 커서 바람도 거의 잘 막아줄 것이고, 속도도 그렇게 뭐 빨리 내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샤방샤방 이제 내 몸에 쌓인 젖산이나 지방을 빼러 대부분 선수들이 샤방샤방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초보자다 아니면 조금 중급자다 싶으면 지나가다 경륜 선수들을 훈련하고 있으면 같이 따라 타시면서 뭐 이런 페달링도 물어보고 샤방샤방 타시면 운동 많이 되실 겁니다. 절대 빨리 안 탑니다, 경륜 선수. 근데 저는 가끔씩 제 뒤에 붙으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저는 좀 빨리 탈 때가 있어요. 왜냐면 길게 안 타기 때문에 한번 그냥 오바이트 한번 하고 끝내려고 도로 타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저랑 타면 조금 힘드실 겁니다. 가다가 저 만나면은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럼 제가 아주 심장을 두근두근 아주 쫄깃쫄깃하게 마사지 해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크리스리 TV의 크리스리였고요. 앞으로도 좀 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저희 청기누설의 댓글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날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좀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